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자, 금일은 3월 26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1시 4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대한항공이고요. 코드번호 003490입니다. 오늘 대한항공이 그동안 61선을 좀 돌파를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좀 이제 좀 지켜보고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좀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면서 주가가 상승 흐름들을 좀 보였습니다. 61선에 좀 안착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다. 자, 오일선이 여기 보면 유상증자를 하면서 단기적인 매물대적인 부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주가가 좀 추가적으로 상장이 되니까. 근데 유상증자를 받았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들로 매수세가 좀 강하게 반영을 시키면서 주가가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불확실성 해소.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진행을 하면서 주가가 조정을 좀 받았던 부분들이었는데 유상증자 물량이 좀 풀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매물 소화도 거치지 않고 강하게 매수세가 진행이 되면서 불확실성 해소로 좀 반영되고 있는, 간간히 이제 유상증자가 된다라고 하면은 통상적으로 주식수가 좀 증가되는 부분들이지만 증가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좀 받는 그런 모습들을, 물량 소화를 과정을 좀 거치긴 합니다. 근데 지금은 물량 소화를 거치지 않고 바로 올라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지금 상황에서 특징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1선이나 21선은 아직까지 돌파를 하지 못했어요. 주가가 좀 이탈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서는 5일선 같은 부분에서 5일선이 61선을 좀 이탈을 하는지를 좀 이제 걱정을 가지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서는 외인이나 기관이랑 매수세를 좀 보여주면서 이제 61선에서 61선이 여기 5일선이 61선을 이탈하는 것들, 그런 것들 좀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다. 자, 주가가 여기에 이렇게 움직이면 5일선이 61선을 좀 이탈해서 떨어질 부분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주가가 좀 여기 상단 부분에 올라가주면서 5일선을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단기 저항 이런 부분들은 여기 지금 오늘 이제 고점 차익 실현 매물들이 조금 나온 이 부분이 지금 21선 부분이 단기적으로 좀 저항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흐름들을 보니까 그렇게 크게 차익 실현 매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도 놔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좋은 흐름들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월요일에 이 부분에 주가가 좀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 5일선도 돌파를 할 거고 다시 11선이랑 21선도 상승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을 좀, 상승할 수 있는 흐름들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평선이 정별이 되면서 주가 흐름들이 안정적인 흐름들을 좀 보여줄 것이라고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오늘 돌파를 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조금 이제 비중 축소 의견을 좀 드릴 수도 있었겠지만은 오늘 돌파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면서 홀딩 의견으로 좀 이제 말씀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무엇보다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좀 진행이 되면서 주가가 좀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 같은 경우에서는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경우가 이제 매수세가 안 나오고 매도세가 좀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될 수가 있었겠죠. 그렇게 되는 것 같은 경우에서는 주가가 이 이평선을 좀 돌파를 할 수 있을지를 불확실하게 좀 봤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수급이 조금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유상증자를 한 이후에 외국인이나 기관이 좀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되니 보니까 어느 정도 조금 뭐 마음이 좀 놓이는 약간 그런 상황들이다. 투자 심리 자체가 좀 그렇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외국인이나 기관이 좀 들어오는 것들 보니까 조금 더 가지고 있어봐도 괜찮을 것 같구나라는 그런 투자 심리로 이제 좀 이제 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뉴스를 좀 볼게요.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지금 이제 유상증자를 하고 주가가 반영이 이만큼 좀 올라오고 하는 부분들을 좀 보면은 아시아나를 인수를 하기 위해서 대한항공 같은 부분에서 이렇게 주가 반영이 된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처음에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서 아시아나를 인수를 얘네가 해가지고 얘네가 아시아나를 가져간다는 것 자체가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들인데 독이 든 성배가 되지 않을까. 성배긴 성배죠. 근데 이 성배 안에 독이 들었으면은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이 아니니까 우려는 했죠. 그리고 이제 대한항공의 자금만으로 아시아나를 흡수를 해가지고 경영의 정상화가 진행이 될 수 있을까? 라는 부분들이었는데,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라든가 그 정부 입장에서야 뭐 당연히 뭐 오케이 하게,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서는 당연히 오케이 하겠지만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오케이를 할까라는 그런 부분에서 걱정이 좀 될 수 있었는데, 어 일단 이런 부분들이 우려감보다 기대감으로 계속 반영이 되고 있는, 긍정적으로 좀 낙관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일단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대한항공 뭐 정부에서 도와주지 않았고 산은에서 도와주지 않았으면은 유상증자를 한다 하고 나가지고 아시아나를 인수를 한다 그게 좀 좌초될 가능성들이 상당히 좀 높았고 먹다가 체할 가능성들이 좀 높았는데 적극적으로 좀 밀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조금 뭐 씁쓸한 부분들도 좀 없지는 않는데 자, 일단 아시아나 인수를 위한 작업들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 올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역량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지난해 전 세계 항공업계도 전례 없는 최악의 위기에 직면했고 현재 여객 수요는 지난해와 같은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중이며 좀처럼 회복된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대한항공도 여객 수요 급감에 따라서 2020년 전체 매출 대비 40% 감소한 7조 4,050억 원을 기록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화물 수익 창출 화물을 운송을 시켜가지고 수익을 창출을 해가지고 그 여객이 감소된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방어를 했다. 적자폭을 더 키울 수 있었던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화물을 활용을 함으로써 최대한으로 방어를 일단 노력을 했다. 어, 이런 임직원들 뭐 비용 절감 뭐 이런 영업 흑자를 달성을 했다.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이제 앞으로 딱 봤을 때 코로나라는 최악의 상황에 버금가는 그런 공황 그런 것들이 좀 없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이 정도까지는 떨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들이 될 것 같아요. 지지 구간의 테스트를 이번 시기에서 뼈를 깎는 그런 경험으로 해서 주가를 하단 구간을 체크를 하고 다 이게 영향을 다 받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산업은행에 인수 후 통합 전략을 제출한 상태다. 지난해 말 우리나라 항공산업 위기 극복을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확보를 위해 아시아나 인수를 결정을 했고 각국의 경쟁 당국과 기업 결합 신고를 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거는 뭐 이거는 뭐 산은에서 추진하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문제는 없겠죠. 지난 24일에 3조 3천억 규모의 유상증자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회복하려면은 2024년이 돼야 된다는 전망도 있다. 2022년 이런 단기 순이익이 2024년에 회복이 된다는 부분들인데 영업이익적인 부분들이 감소폭을 축소를 시키는 게 2021년 올해 그리고 2022년 그러니까 코로나가 완전히 없어지고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서도 코로나를 이제 그 코로나 시기 이전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뭔가 그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는 그런 시각인 것 같습니다. 자, 9.11 리테러 글로벌 금융위기 등 수많은 위기를 겪어낸 저력으로 현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을 하겠다. 자,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면서 불확실성을 좀 해소를 시키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들은 산업의 개편도 개편이지만은 음, 코로나가 어떻게 진행되는 양상을 좀 보일 것인가. 지금 이제 코로나 백신 투약을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아직까지 뭐 코로나 백신 접종을 못 하고 있는 국가도 상당히 많아요. 백신에 대한 효능이 충분히 검증이 되고 어느 정도 뭐 코로나를 걱정을 안 하는 그런 시기가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완전히 정상화가 진행이 된다라는 부분들을 어, 그 시기점을 생각을 한다면 그때 당시의 주가를 생각을 한다면은 지금 상황에서도 뭐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도 조금 여력은 좀 남아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자, 코로나 이전 같은 경우에서 뭐 체력 이익 규모 뭐 최대 이제 호황 같은 경우에서 2017년과 2011년 같은 경우 4만 5천 원까지 좀 가기도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15년도의 주가 사실 뭐 실질적인 부분들을 보면 조금 아시아나가 없었다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2만 5천 원을 돌파를 하진 못했었을 것 같긴 해요. 아시아나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근데 지금 이제 이 이상으로 추가 상승하고 있는 것들은 아시아나를 반영을 하고 그 뒤를 기대감들을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향후 중요한 키워드는 코로나.
당연한 부분들이죠. 코로나와 아시아나 인수에 대한 그런 순조롭게 좀 진행이 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아시아나 인수가 완료가 된다. 그때 되면은 차익 실현은 오히려 좀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기대감들이 재료 소멸로 이어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 이후에도 아시아나 인수가 완료가 됐다라는 부분들이 반영이 되는 그때 당시에 주가 흐름들을 좀 주시를 할 필요가 또 있겠죠. 자, 지금은 어,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걱정할 상황이 아닌 것 같으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지켜보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 장기 이평선, 이 11선, 21선, 이 이평선을 좀 돌파를 하는 것들을 염두를 해서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 AP투자연구소에서는 김문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로 검색하시면 상단에 홈페이지 보입니다. 여기로 들어오셔가지고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에 들어오게 되시면은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드린 단기 종목들 보이실 겁니다. 여기 3월 19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으로 들어오게 되시면 상단에 우리 장전일 같은 경우에서 뉴욕 증시, 미국 증시, 글로벌 증시가 또 어떻게 움직였는지 반드시 좀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 내용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9시가 되면 종목 추천을 드리는데 9시 원익쿠비 현재가 3,440원, 1차 목표가 3,540원, 손절가 3,300원. 그리고 9시 2분에 STO 현재가 2,880원, 1차 목표가 2,960원, 손절가 2,750원. 9시 3분에 제일제강 현재가 3,470원, 1차 목표가 3,575원, 손절가 3,320원. 이렇게 세 종목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STO 1차 목표가 달성했다. 차트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또 드리고 호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뭐 추가 상승 중이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세하게 상세하게 브리핑을 드립니다. 원익큐브 차트를 통해서 이렇게 1차 목표가 몇 프로 상승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제일제왕도 이런 식으로 차트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세 종목 추천해서 세 종목 모두 수익 냈다. 한 종목 홀딩 중이다 라면 여기에 또 이제 홀딩 중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초단타로 진행하는 것이니까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그런 것들을 지켜주시면서 매매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 그리고 쭉 내려보시면은 이 수익률이 나와요. 매일매일 수익은 볼 수 없지만 이 통상적으로 통계적으로 추천하는 종목들 이제 어떻게 수익률이 좀 나오는지 매일매일 수익은 볼 수는 없죠. 통상적으로 근데 수익률이 좀 높으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 하루 만에 이게 승부를 또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도 추천드리니까 도움을 좀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